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를 제이 세브링의 제자이자 사업 파트너인 짐 마크햄은 영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를 위해 세브링의 오리지널 헤어 제품을 제공했는데 살인사건은 인종전쟁이 아니라 잘못된 마약 거래로 인해 촉발되었다고 말한다. 트루먼 카포티와의 인터뷰에서 보솔레이유는 그들은 마약 거래로 사람들을 불태웠다. 샤론 테이트와 그 갱단이 그랬다고 말했다. 존 로건 익스피리언스에서 타란티노는 부글리오시의 이론이 헛소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맨슨이 누구를 죽이기 위해 테이트의 집에 사람을 보낸 적이 없고 살인사건은 즉흥적으로 일어났다고 믿는다. 영국 일간지 더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릭 달튼의 모델은 버트 레이놀즈이며 그의 스턴트를 맡았던 할 리덤이 클리프 부스라고 언급되어 있다는 5.2 브루스리 묘사 놀란 브루스리 마이크 모븐의 영화 속 묘사는 일부 관객들에게 모욕적이고 부정확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영화 속 브루스 리 묘사는 비판을 받았다. 영화에서 리는 무하마드 알리와 싸우면 이길 수 있냐는 질문에 그를 불구로 만들겠다고 대답하고 클리프 부스 브래드 피트 분는 이를 비웃는다. 이소룡의 딸 셰넌 리는 허풍선이 가득한 건방진 놈으로 묘사되었다며 불쾌감을 표했고 그들은 그가 살아있을 때 백인 할리우드가 그를 대했던 방식대로 그를 대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의 제자이자 친구인 가림 압돌자바는 타란티노의 묘사가 대충 묘사되었고 다소 인종차별적이라고 말했다.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은 리가 다소 거만한 사람이었다고 반박하며 리의 미망인 린다. 리 캐드웰에 져서 브루스 리 내가 아는 남자에서 그가 무하마드 알리를 이길 수 있다고 썼다고 주장했다. 린다리 캐드웰은 책에서 가장 신랄한 비평가들조차 브루스의 쿵우가 센세이션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한 비평가는 그를 지켜본 사람들은 그들이 방에 갇혀서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말을 들으면 더는요 리가 카시우스 클레이 알리를 정신 잃게 만들 것이라고 장담할 것이다 라고 썼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1972년 리는 모두가 언젠가 내가 알리와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 손을 보세요. 저건 작은 중국 손입니다. 그는 날 죽일 겁니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셰넌 리는 중국 영화관리국에 이의를 제기했고 타란티노 감독이 장면 삭제를 거부하면서 중국에서는 2019년 10월 18일 예정되었던 영화 개봉이 취소되었다. 사회학자 낸시 왕, 유연은 낸시 이wen용은 이소룡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묘사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이소룡의 전기 작가 매튜 팔리 영어는 타란티노가 스티브 맥퀸이나 샤론 테이트 등에게는 존경심을 보였지만 이소룡의 묘사가 더욱 조롱적이었다고 지적했다. 5.3 샤론 테이트 묘사로만 폴란스키의 대리인이자 샤론 테이트의 미망인은 쿠엔틴 타란티노의 집에서 각본을 읽고 폴란스키에게 보고하여 그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타란티노는 폴란스키에게 불안감을 주고 싶지 않아 각본을 쓰는 동안 연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스키의 아내인 엠마뉴엘 자니에는 영화 시사회 이후 폴란스키의 모습을 사용한 것에 대해 타란티노를 비판했다. 샤론의 여동생인 데브라 테이트는 처음에 영화가 착취적이며 허위를 영속화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타란티노가 그녀에게 연락하여 각본을 보여준 후 그녀는 반대 입장을 철회하며 이 영화는 타란티노와 맨슨의 이름을 결합했을 때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타란티노가 매우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세트장을 방문한 후에는 마고 로비에게 깊은 인상을 받아 영화에서 착용할 샤론의 보석과 향수를 빌려주었다. 시사회 후 언론인 파라나에리는 로비가 대사가 적은 이유에 대해 타란티노에게 질문했고 타란티노는 당신의 가설을 거부합니다 라고 답했다. 로비는 화면 속 순간들은 테이트의 훌륭한 면모를 말없이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설명했다. 타란티노는 테이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감동적이고 즐거우며 슬프고 우울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냥 존재하는 것. 나는 여러분이 샤론을 많이 보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뷰. 평가 및 반응 제72회 한 영화제에 참석한 쿠엔틴 타란티노와 마고 로비 2019년 5월 21일 제72회 칸 영화제의 경쟁 부문에서 상영되었다. 미국에서는 같은 해 7월 26일에 개봉되었다. 일본에서는 같은 해 8월 30일에 개봉되었다. 비평가들의 반응. 브래드 피트의 연기는 평단의 호평을 받아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수상했다. 영화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배우들의 연기, 연출, 촬영, 미술, 음악 등이 호평을 받았다. 로튼 토마토에서는 85%의 평론가 지지율과 7.81 일영점의 평균 점수를 기록했다. 메타크리틱에서는
100분에 83점의 가중 평균 점수를 받았다. 시네마스코어에서 관람객들은 평균 B등급 어플러스에서 F까지 줬고 포스트 트랙에서는 평균 5분의 4점과 58%의 확실히 추천을 받았다. 할리우드 리포터는 평론가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으며 일부는 타란티노의 60년대에 대한 러브레터라고 칭하며 출연진과 설정을 칭찬했고 다른 일부는 결말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고 보도했다. 릴뷰스의 제임스 베라디넬리는 3.5의 4점을 부여하며 영화 애호가를 위해 영화 애호가가 만든 영화라고 평했다. 로저 이버트닷컴의 브라이언 텔레리코는 별 4개를 주면서 자신의 비전에 완벽하게 조율된 협력자들과 함께 일하는 자신감 있는 영화 제작자의 작품이라고 평했다. 시카고 선타임스의 리처드 롤퍼는 실제 사건과 등장인물, 순수 허구에 화려하고 때로는 터무니없는 매시업이라며 만점을 줬다. 가디언의 피터 브래드쇼는 별 5개를 주며 피트와 디카프리오의 연기를 칭찬하고 타란티노의 눈부신으로 구원곡이라고 평했다. 더 랩의 스티브 폰드는 크고 뻔뻔하고 터무니없고 너무 길고 결국 활력을 불어넣는 영화라고 말했다. 롤링스톤의 피터 트레버스는 4.55점을 주며 크고 작은 역할의 모든 배우들이 영화에 최선을 다한다. 언급했다. 어디 클럽의 KT 리페는 B+를 주며 릭과 클리프의 관계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의 감성적인 핵심이다라고 평했단 리틀 화이트 라이스의 크리스토퍼 푸트는 가끔 지루하지만 끊임없이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묘사했다. 버라이어티의 오웬 글레이버먼은 매혹적이고 몰입적인 콜라주 영화이지만 결국 걸작은 아니다라고 평했다. 반면 뉴요커의 리처드 브로디는 60년대에 대한 외설적으로 퇴행적인 비전이라고 비판했다. 가디언의 캐스파 살모는 영화의 폭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제72회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출품되어 6분간 기립 박수를 받았으나 주요상 수상에는 실패했다. 다만 클리프의 애견 브랜디 역을 맡은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사유리에게 팜도그 상이 수여되었다. 흥행 성적 원스 어폰 어 타임은 인 할리우드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1억 4,250만 달러, 다른 지역에서 2억 3,210만 달러를 벌어들여 전 세계적으로 총 3억 7,46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일부 추산에 따르면 이 영화는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5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려야 했으며 다른 추산에서는 수익을 내기 위해 4억 달러를 벌어야 한다고 예상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 영화는 개봉 주말에 3,659개 극장에서 3천만에서 4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일부에서는 5천만 달러까지 또는 2,500만 달러까지 예상했다. 개봉주의 판단고는 이 영화가 타란티노 영화 중 사전 판매량이 가장 높다고 보고했다. 이 영화는 첫날 1,69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으며 여기에는 목요일 밤 시사회에 580만 달러가 포함되어 타란티노 경력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 영화는 4,110만 달러로 데뷔하여 기존 상영작인 라이온 킹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타란티노의 최고 개봉작으로 기록되었다. 컴스코어는 관람객의 47%가 감독 때문에 영화를 보러 갔고 일반적으로 7%에 비해 37%는 출연진 때문에 보러 갔다고 보고했다. 일반적으로 18%에 비해 D 영화는 두 번째 주말에 2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려 51%의 괜찮은 하락세를 보이며 3위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 주말에는 1,160만 달러와 76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개봉 5주차에 이 영화는 500만 달러를 벌어들여 국내 누적 총액이 1억 2,310만 달러가 되었고 이는 장고, 분노의 추적자에 이어 타란티노 경력상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개봉 9주차에 전 세계 총수익이 3억 2,940만 달러에 달해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을 넘어 장고, 분노의 추적자 다음으로 타란티노이 두 번째로 높은 전 세계 흥행작이 되었다. 일본에서는 8월 30일부터 전국 420개 스크린에서 개봉했다. 주말 2일간 17만 명을 동원하여 2억 2,600만 원의 흥행 수입을 올려 6위를 기록했다. 이는 2016년에 개봉한 전작 헤이트풀 에이트 흥행 수입의 476.6%를 크게 웃도는 성적이다. 10월 2일까지 누적 흥행 수입 11억 560만 500엔, 관객 동원수 79만 2,386명으로 11억엔을 돌파했다. 타란티노 감독 작품의 일본 내 흥행 수입으로는 킬빌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2019년 10월 31일까지
누적 흥행 수입 11억 5천만 엔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상 내역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는 최고 12회 아카데미상에서 나무조연상 브래드 피트과 미술상을 수상했으며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등 10개 부문의 후보로 올랐다. 브래드 피트는 본인 생애 최초의 연기 부문 오스카상을 수상했다. 또한 제77회 골든 글로브상에서는 작품상 뮤지컬 코미디 부문, 각본상, 나무조연상을 수상했다. 이 영화는 10개의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 후보 1개 수상, 12개의 크리틱스 초이스 영화상 후보 4개 수상에 올랐다. 전미 비평가위원회는 이 영화를 올해의 10대 영화 중 하나로 선정했으며 타란티노에게 감독상을, 피트에게 나무조연상을 수여했다. 미국 영화협회는 이 영화를 2019년 10대 영화 중 하나로 선정했다. 2021년 12월 이 영화의 각본은 미국 작가 조합이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각본 101편 현재까지 해서 22위에 올랐다. 타임도 이 작품을 2019년 최고의 영화 10편에 선정했다. 6.1 비평가들의 반응 브래드 피트의 연기는 평단의 호평을 받아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수상했다. 영화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배우들의 연기, 연출, 촬영, 미술, 음악 등이 호평을 받았다. 로튼 토마토에서는 85%의 평론가 지지율과 7.81 일영점의 평균 점수를 기록했다. 메타크리틱에서는 100분의 83점의 가중 평균 점수를 받았다. 시네마스코어에서 관람객들은 평균 B등급 어플러스에서 F까지를 줬고 포스트 트랙에서는 평균 5분의 4점과 58%의 확실히 추천을 받았다. 할리우드 리포터는 평론가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으며 일부는 타란티노의 60년대에 대한 러브레터라고 칭하며 출연진과 설정을 칭찬했고 다른 일부는 결말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고 보도했다. 릴뷰스의 제임스 베라디넬리는 3.5의 4점을 부여하며 영화 애호가를 위해 영화 애호가가 만든 영화라고 평했다. 로저 이버트닷컴의 브라이언 텔레리코는 별 4개를 주면서 자신의 비전에 완벽하게 조율된 협력자들과 함께 일하는 자신감 있는 영화 제작자의 작품이라고 평했다. 시카고 선타임스의 리처드 롤퍼는 실제 사건과 등장인물, 순수 허구에 화려하고 때로는 터무니없는 매시업이라며 만점을 줬다. 가디언의 피터 브래드쇼는 별 5개를 주며 피트와 디카프리오의 연기를 칭찬하고 타란티노의 눈부신으로 구원곡이라고 평했다. 더 랩의 스티브 폰드는 크고 뻔뻔하고 터무니없고 너무 길고 결국 활력을 불어넣는 영화라고 말했다. 롤링스톤의 피터 트레버스는 4.55점을 주며 크고 작은 역할의 모든 배우들이 영화에 최선을 다한다. 언급했다. 어디 클럽의 케이티 리페는 B+를 주며 릭과 클리프의 관계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의 감성적인 핵심이다 라고 평했단 리틀 화이트 라이스의 크리스토퍼 푸트는 가끔 지루하지만 끊임없이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묘사했다. 버라이어티의 오웬 글레이버먼은 매혹적이고 몰입적인 콜라주 영화이지만 결국 걸작은 아니다 라고 평했다. 반면 뉴요커의 리처드 브로디는 60년대에 대한 외설적으로 퇴행적인 비전이라고 비판했다. 가디언의 캐스파 살모는 영화의 폭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제72회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출품되어 6분간 기립 박수를 받았으나 주요상 수상에는 실패했다. 다만 클리프의 애견 브랜디 역을 맡은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사유리에게 팜도그상이 수여되었다. 6.2 흥행 성적 원스 어폰 어 타임은 인 할리우드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1억 4,250만 달러, 다른 지역에서 2억 3,210만 달러를 벌어들여 전 세계적으로 총 3억 7,46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일부 추산에 따르면 이 영화는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5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려야 했으며 다른 추산에서는 수익을 내기 위해 4억 달러를 벌어야 한다고 예상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 영화는 개봉 주말에 3,659개 극장에서 3천만에서 4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일부에서는 5천만 달러까지 또는 2,500만 달러까지 예상했다. 개봉주의 판단고는 이 영화가 타란티노 영화 중 사전 판매량이 가장 높다고 보고했다. 이 영화는 첫날 1,69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으며 여기에는 목요일 밤 시사회에 580만 달러가 포함되어 타란티노 경력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 영화는 4,110만 달러로 데뷔하여 기존 상영작인 라이온 킹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타란티노의 최고 개봉작으로 기록되었다. 컴스코어는
관람객의 47%가 감독 때문에 영화를 보러 갔고 일반적으로 7%에 비해 37%는 출연진 때문에 보러 갔다고 보고했다. 일반적으로 18%에 비해 이 영화는 두 번째 주말에 2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려 51%의 괜찮은 하락세를 보이며 3위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 주말에는 1160만 달러와 76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개봉 5주차에 이 영화는 500만 달러를 벌어들여 국내 누적 총액이 1억 2310만 달러가 되었고 이는 장고, 분노의 추적자에 이어 타란티노 경력상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개봉 9주차에 전 세계 총수익이 3억 2940만 달러에 달해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을 넘어 장고, 분노의 추적자 다음으로 타란티노이 두 번째로 높은 전 세계 흥행작이 되었다. 일본에서는 8월 30일부터 전국 420개 스크린에서 개봉했다. 주말 2일간 17만 명을 동원하여 2억 2600만 원의 흥행 수입을 올려 6위를 기록했다. 이는 2016년에 개봉한 전작 헤이트풀 8 흥행 수입의 476.6%를 크게 웃도는 성적이다. 10월 2일까지 누적 흥행 수입 11억 560만 500엔, 관객 동원수 79만 2386명으로 11억엔을 돌파했다. 타란티노 감독 작품의 일본 내 흥행 수입으로는 킬빌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2019년 10월 31일까지 누적 흥행 수입이 11억 5천만 엔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6.3 수상 내역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는 최고 12회 아카데미상에서 나무조연상 브래드 피트가 미술상을 수상했으며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등 10개 부문의 후보로 올랐다. 브래드 피트는 본인 생애 최초의 연기 부문 오스카상을 수상했다. 또한 제77회 골든 글로브상에서는 작품상 뮤지컬 코미디 부문, 각본상, 나무조연상을 수상했다. 이 영화는 10개의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 후보 1개 수상, 12개의 크리틱스 초이스 영화상 후보 4개 수상에 올랐다. 전미 비평가위원회는 이 영화를 올해의 10대 영화 중 하나로 선정했으며 타란티노에게 감독상을, 피트에게 나무조연상을 수여했다. 미국 영화협회는 이 영화를 2019년 10대 영화 중 하나로 선정했다. 2021년 12월 이 영화의 각본은 미국 작가 조합이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각본 101편 현재까지 해서 22위에 올랐다. 타임도 이 작품을 2019년 최고의 영화 10편에 선정했단 7. 작품은 분석 HIPROLLIAGIC 댄 신델은 영화의 향수에 담긴 상징성에 대해 다루었다. 그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백 점의 시대적 단명품을 사용한 세부 묘사가 위시적이라고 묘사하며 이들 대부분은 시청자들에게 인지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였다. 신델은 잊혀진 기억들이 릭 달턴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또한 잊혀진 향수의 한 조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달턴과 부스는 자신들의 임박한 쓸모 없어짐에 대한 태도 위원론을 나타내며 부스는 이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반면 달턴은 불안해하고 취약하게 묘사된다고 설명했다. 비평가 라파엘 아브라함은 타란티노가 영화에서 향수를 사용하여 등장인물을 넘어 역사 자체를 재해석한다고 언급했다. 맨슨 살인 사건을 동화로 바꾸면서 타란티노는 수정주의적 스토리텔링을 사용하여 할리우드의 어두운 과거를 통해 즐거운 여행을 만들고 달턴과 같은 등장인물들이 재해석된 1969년의 배경 속에서 상징적인 구원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